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들은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의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이상의 욕구를 쫓아서 가게 되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여행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여행 관련 영상 리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여행지는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나라 안에서 유명한 곳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가까운 이웃 나라 그리고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문화를 경험하고 자연을 경험하고 오는 일을 즐기는데요. 사실 그런 타국으로의 여행이 새롭고 즐겁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마련입니다. 다름에서 오는 충격적인 문화적 이질감도 있겠지만 아무리 달라도 이건 아니지 싶은 부분들도 있죠. 오늘은 어느 한 부부가 두 개의 나라를 연속해서 들리는 여행 일정을 정하고 떠난 여행에서 크게 다투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러 갔다가 여행지의 좋은 호텔에서 등 돌리고 잤다는 사연, 지금 한번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국에서 생활하는 나름의 신혼 4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젊은 오늘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행의 테마는 라면, 과연 어느 나라가 승자인가? 테마였습니다. 농담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평소 두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사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영국에서 마주치게 되면 닮은 듯 정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두 나라가 인근에 있기도 하고 같은 듯 다른 색채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같이 방문하려고 계획했어요. 가기 전부터 사실 아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았고 아무래도 K-POP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BTS 같은 땅을 밟고 산소를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며 한국 일정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고 저랑 신랑이를 꾀했죠. 하지만 저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BTS를 향한 질투심도 어느 정도 있었나 보죠. 일단 일본이 깔끔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더 있고 싶었죠. 아무튼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4박 5일 그리고 일본에서 4박 5일 그렇게 총 8박 9일의 일정을 세웠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여행지인 한국에 도착했어요. 아내는 도착과 동시에 얼마나 기뻐하던지 몰라요. 역시 BTS의 나라는 공기가 다르고 곳곳이 다 BTS스럽다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공항부터 남다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공항 패션에 관심들이 많고 공항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공항에서 사진을 찍고 싶게끔 만들었던데요. 곳곳마다 빛이 나고 너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직원들이 친절했고 수화물을 체크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본인의 물건들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다뤄주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감사합니다 라던데 그 이유를 정말 제대로 체험했달까요? 곳곳마다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했고 화장실은 또 어찌나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았는지 아내는 가는 곳마다 거봐 한국 일정을 더 늘려야 된다니까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괜한 자존심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치 짠 것처럼 줄을 자연스럽게 서고 버스도 진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서 딱 출발하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이 약속된 시간에 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구나. 한국은 따뜻하면서도 뭔가 체계가 있는 나라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아무래도 두 나라를 들려야 하다 보니 호텔은 조금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한 곳으로 했는데 저렴한 게 티가 안 나는 거 있죠. 일하는 사람들의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팁을 왜 안 받을까 싶은 마음도 섰어요. 그리고 어쩜 저렇게 상냥한 미소를 날려주실 수 있을까 싶었죠. 다들 외국어가 능통해서 소통하는데 불편함도 없었네요. 여행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며 길을 헤매고 있을 때면 지나가던 학생들도 멈춰서서 도움이 필요하냐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랬네요. 한국은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요? 조기 교육이 잘 된 나라인 건지 다들 왜 그렇게 친절하죠? 한국의 음식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비빔밥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한국은 아내가 원했던 나라지만 제가 한국을 기대했던 점은 한식 때문이었는데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들이 한국은 채소를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갖고 있다. 그걸 꼭 먹어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먹자마자 많이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채소의 맛이었어요. 정말 고기보다 맛있다는 말이 맞구나 싶은 담백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 한 끼들이 저희를 더욱 즐겁게 해줬어요. 한국은 도시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이 느껴지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은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이번 4박 5일로는 역부족이다 싶었어요. 다음에 꼭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한 상태로 다음 여행지인 일본으로 향했네요. 떠나는 비행기에서도 한국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길게 타고 싶은 비행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한국 비행기. 전 꿈에도 몰랐네요. 저희 행복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때였다는 걸. 일본에 도착함과 동시에 아내와 삐걱거리기 시작했네요. 영국 남자는 신사라는 말들이 많던데 저는 그 순간 누구보다 신사처럼 반응할 수 없었고요. 일본에 도착했는데 사실 한국을 먼저 들리지 않았다면 덜 느꼈을 불편함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한국 공항이 너무 깨끗했고 친절했어서 일본 공항이 상대적으로 더 불쾌한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화장실에서는 좀 많이 놀랐어요. 일본도 한 깔끔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순간부터 미간에 주름을 채우고 왔더라고요. 열렸네 열렸어. 짜증 열매 열렸네. 어르고 달래서 예약한 호텔로 향했어요. 대중교통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했어요. 사실 사치스럽게 아내의 기분을 달래고자 탑승한 택시였지만 문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아내의 미간의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마치 저 깊은 산골처럼. 그 주름의 깊이를 보곤 주의가 필요하다. 긴장을 늦추지 말자 싶었죠. 예약한 호텔은 한국 호텔보다 조금 높은 급이었어요. 아무래도 일본이 두 번째 방문 예정이었기에 앞선 여행 피로를 생각하면 뒤에 머물 숙소가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온천의 나라니까 일본 스타일로 온천도 즐기며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보자는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어요. 택시비가 꽤 많이 나왔고 너무 불친절하셔서 저희 아내의 마음이 꽁꽁 얼었거든요. 도착한 회 아뿔싸. 결국 큰 소리가 오가며 싸웠네요. 일본 호텔은 온천까지 된다고 하더니 이게 온천인가 싶을 만큼의 우물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관리를 하는 텀이 좀 긴 건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방에 올라가 쉬기로 했어요. 아내는 마음이 단단히 삐쳤어요. 일본에 대해서 가뜩이나 긍정적이지 못했는데 도착부터 숙소에 오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겹치니까 화가 났고 사실 일본 관련해서는 제가 다 강하게 추진하고 계획한 부분이 있어서 더 그랬을 거예요. 씻고 나오려는데 수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 생뚱맞게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 두 분 중 한 분이 내려와서 받아가 주셔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멍한 느낌이었죠. 별 수 없이 가서 받아오고 아내랑 분위기 있는 밥을 먹으려고 룸서비스를 시켰네요. 씻고 나온 아내는 무슨 룸서비스냐며 돈 아껴야지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기분이 풀리려고 시동 거는 입꼬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입꼬리도 잠시 힘겹게 올라간 것 치곤 너무 급추락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도착한 룸서비스가 한국 식당이 생각나게끔 하더라고요. 단품 메뉴로 나오는 거라 그런지 초라한 메뉴가 더 초라해 보였고 맛도 없었고 한국에서는 정말 길거리 식당을 가도 여러가지 가짓수를 가진 반찬들이 줄지어 나오고 한국 식당 아주머니들은 밥 부족하지 않냐며 더 가져다 주곤 하셨는데 일본 소식의 나라였나봐요.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더 내고 메뉴를 더 시켰지만 입맛만 버렸죠. 아내는 한국에서부터 들고 온 컵라면을 캐리어에서 꺼내더니 혼자 물을 붓고 먹더라고요. 서로 기분이 상한 채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은 기분대로 상했죠. 그렇게 일본에 도착한 첫날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너무해. 이튿날이 되어서 일본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뭔가 매력적인 나라지만 한국이 자꾸 떠올라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둘 다 속으로 했었는데요. 오후에 들렸던 카페에서 조금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건너편 테이블의 젊은 여성이 직장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중 같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저희가 묵고 있던 호텔 직원이었던 거죠. 요지는 어제 방문한 외국인 부부가 있는데 수건을 갖다 달라는 둥, 밥이 적다는 둥, 이런저런 컴플레인을 엄청 건다는 내용이었어요. 불편하면 지들 나라에나 있을 것이지 뭐하러 일본까지 와서 민폐냐며. 그런 외국인들 딱 질색이라고 줄줄이 흉을 보는 내용이었네요. 그래도 오명하며 웃으면서 인사하던 직원이었거든요. 사실 저 직원이 수건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다니 이어서는 팁도 안 줄 거면서 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팁이 당연한 건가?
싶고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싶었어요. 일본에서 이틀이나 더 자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내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나봐요. 아무래도 오후에 그 호텔 직원이 하는 말을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물가도 한국보다 더 비싸고 사람들이 온순한 척하면서도 사실 뒤에서 욕을 쉽게 하는 인성을 가진 나라 같더군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니 외국인인 저희들이 머물기엔 더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여행이 여행답지 못하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지난날 여행했던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아내랑 결국 고민하다가 일본의 일정을 하루 일찍 마무리하여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부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봤고 그 여행 중에 겪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번 여행은 극과 극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4박 5일의 한국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만났던 한국 사람들 또한 잊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는 한국에 다시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엔 다양한 섬도 많다던데 다음에는 섬을 한번 가볼까 해요. 아무튼 온 세계의 많은 남편분들 여행 가서 아내분들과 등 돌리며 자는 일 없으시길 아내가 만족할 확률이 높은 안전한 나라 한국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의 오픈 사연이었네요. 순서가 바뀌었다면 좀 나았으려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다양한 해외 반응 살펴볼게요. 한국은 정말 갈 때마다 다시 가고 싶은 나라. 처음엔 K-팝이 좋아서 BTS 관련된 경로 찾으면서 다녔는데 한국이 BTS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느꼈던 나라. 곳곳이 깨끗하고 친절해. 이 나라는 정말 우리 BTS랑 어울려. 모르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한다. 2번, 3번 마주쳐도 한결같다. 다음 중 그 사람이 속한 나라를 고르시오.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한국. 그러면 정답은 한국. 이겁니다. 한국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주고받고 그 인사가 서로 간 부담스럽지 않아 더 좋아요. 일본의 커피도 유명하고 회 같은 것도 유명할 텐데 사실 음식들을 마음 놓고 안전히 먹을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는 나라라. 최근에 내 친구는 일본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못 받아서 고생만 하다 온 일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누가 떨어뜨린 지갑도 우체통에 넣어주거나 동네 중고거래 앱에 올리면서 분실물들을 찾아주려고 애쓴다더라. 민족심은 무시 못하는 듯. 네,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유난히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선호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행을 알아보고 계획하는 데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진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인들의 인터넷 글들을 찾아보면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며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슴 웅장해지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